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잘 지내셨죠? 자, 택벌 작업,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작업종의 종류, 개벌, 자, 모수 작업, 산벌. 자, 그리고 이제 택벌 작업을 들어갈 시간입니다. 자, 택벌 작업의 개념, 자, 전강에서 참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택벌이라고 했을 때, 이 택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택벌이란, 원수풀의 모형을, 자, 수형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이 택벌은 수형, 자, 유지가 관건이라는 거죠. 유지. 자,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어떤 이러한 기간 안에, 자, 이 벌채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갱신이라고 한다는 기간이 없어요. 갱신한다라는 그러한 뚜렷한 개념보다는요, 성숙한 일부 인목의 일부 어떤 벌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성숙한 수목과 자라난 수목이 서로 섞여서 그러한 수풀의 모형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자, 택벌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택벌 작업은 우리 교재, 자, 257페이지도 맨 밑에 나와 있지만, 자, 택벌 림령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작업. 자, 요거, 자,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재 258페이지로 넘어가 보니까요, 보통의 이러한 어떤 이 택벌 림령이 쭉 나타나고 있는데, 그 택벌림령에서, 자, 모든 나무들이, 그죠? 자,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되는 이런 택벌림령이 가장 이상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될 수가 없고요. 자, 이 경우에 있어서 수목에 있어서, 자, 영급이 20년, 40년, 60년, 80년, 100년을 단위로 이렇게 모양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모양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자, 현실적으로는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자,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 자, 이러한 택벌을 한다라고 할 때, 자, 벌채목의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남겨야 할 몫을 대경목 이렇게 말하고요. 자, 끊어야 할 중경목이나 소경목은 어느 것이냐. 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어느 것을 남기고 어느 것을 끊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 경우에 끊어내야 될 그러한 인분을 과다하게 책정하게 되면 아무래도요, 이 경우에 있어서 이용의 가치가 없는 것까지 자, 벌채랑 선정 대상이 되면서, 그죠? 아무래도 또 이용 가치가 있는 것까지 벌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위험 부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개체만이 이렇게 자, 벌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과다하게 어떤 과다하게 벌채목을 갖다가 선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좋은 인분까지도 소멸하는 측면, 벌채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위험성을 안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택벌에서 자, 벌채를 한다라고 할 때요, 이 벌채 목의 선정. 자, 이것이 적정해야 된다. 적정성이 잘 지켜졌을 때, 자, 이 택벌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가, 남겨야 할 대경목이 있고요. 끊어야 할 중소 경목이 있습니다. 자, 남겨야 할 대경목. 자, 대경목. 이런 것은 이제 남겨야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끊어야 할, 그죠? 절단, 벌채 해야 될 중경목, 소경목. 자, 이런 게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대경목으로 남겨야 될 대경목으로 현재 건전하고 질적, 양적으로 좋은 성장을 할 수 있는 나무를 남겨놔야 되겠죠. 자, 비록 소경목군의 안에 있는 인목일지라도 제거하게 되면은 그 수림의 자, 바람 또는
여러 벌채 손상, 그 수영에 손상이 있게 된다면 그런 것은 또 벌채에서는 안 될 것이다. 자, 이 경우에 있어서 뭐 풍치상 남길 가치가 있는 나무들, 토양 조건과 수종의 보호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나무들, 남겨야 할 대경목이다라고 하는 것은 양질의 목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은 남겨야 되고, 풍치 경관을 생각해서 남겨야 되고, 뭐 소경목이나 중경목 안에 있어서도 그걸 잘랐을 때, 벌채했을 때 수영의 변화가 있고 바람의 어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면 곤란할 것이다. 절단해야 될 중소경목이다라고 하게 되면 뭐 병충해를 입었거나 피합이 됐거나 이 경우에 그대로 놔두면 주변 어떤 풍치에 영향을 주거나 불량한 수종이거나 이온 가치가 낮은 것들은 벌채를 해야 된다, 절단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 내리고요. 자, 우리 교재 그 259쪽에 윤벌기가 이렇게 100년 단위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윤벌기가 100년 단위로 나타나는데요. 그죠? 윤벌기가 이렇게 100년 단위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요 택벌이라고 하는 자체가요. 자, 그 인분 자체를 갖다가 모두 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자, 요 일정 어떤 영역을 정해서 그래도 해나가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윤벌기는 100년이지만, 그죠? 자, 이렇게 윤벌해 가다 보면은, 하나의 단위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해 갈 수밖에 없고요. 자, 이것을 회기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기년은 10년이 됩니다. 10년. 회기년은 10년이다. 이런 표현법을 자, 기억하시고요. 자, 거기에 이제 단목 택벌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피합목, 병충해목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해 나가는데, 그 제거해 나갈 때, 자, 기간은 100년이고 회기년은 10년이고, 그런데 이러한 이 단목 택벌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일형님을 구속하는 단목을 벌채하고 전 인분에 걸쳐서 곳곳에 산지하는 이러한 공극지면의 기행신을 도모하는 것. 자, 그래서 음수수종의 천연하종에 적합한 것을 단목 택벌 작업이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군상 택벌 작업도 나오죠. 자, 단목 택벌 작업은 음수수종에 적정하지만 광선의 요기량이 더 큰 수종, 자, 양수수종의 경신에는 좀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양수수종에 좀 더 바람직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군상택벌 뭐 이렇게 표현하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한 장을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택벌 작업의 장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택벌 작업의 장점이 먼저 나오고 있죠. 택벌 작업을 했을 때 장점, 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이러한 택벌의 경우에는 그러한 수영을 유지하죠. 수간의 울폐가 항상적이죠. 자, 수간이 울폐되어 있어서, 자, 수간이 울폐되어 있다면 수간이 울폐됨으로써 나타나는 장점이 있겠죠. 자, 수간이 울폐됨으로 나타나는 장점은, 자, 임지가 보호되고, 자, 그렇죠. 토사 유출이, 자, 좀 뭔가 많지 않고, 자, 임지가 보호되고 토사 유출은 낮고 어린 묘목 치수 보호에 적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병충해에도 강하다. 병충해에도 강하고요. 자, 또한 이러한 이 울폐 현상으로 적정한 습기를 보호하고 있죠. 자, 울폐가 되니까, 자, 토지에 적정한 습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화재에도 강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수의 갱신이 잘 되고요. 아무래도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음수의 갱신이 잘 되게 되고요. 잘 될 것이고, 잘 될 것.
그 수관이 계속 수형이 유지가 되니까 음수의 갱신이 잘 될 것이고요. 그렇죠? 뭐, 풍치상으로도 좀 가장 아름답죠. 그죠? 풍치상으로도 아름다운, 미관상, 풍치상, 아름다운, 그죠? 아름다운 풍치, 미관을 자, 유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점이다.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하나 장점이 마지막에 성숙목은요, 또 나름대로 잘 햇볕 일광을 받아서 결실이 좋을 것이다. 성숙묘의 경우에 결실이 좋게 나타난다. 자, 이런 측면도 자, 있겠네요. 그럼 이런 장점만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이런 단점도 있게 된다. 이런 표현인데요. 자, 어떤 단점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택벌을 하게 되면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자, 고도 기술 요구. 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죠. 자, 비용이 많이 든다.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내용이 복잡하고요. 나무의 벌채가 어렵고 작업할 때, 자, 어린 나무의 작업, 택벌 작업 시 어린 나무에 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입니다. 이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향송림의 작업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이 택벌림에 가까운 곳으로 이것을 주장한 밀러라는 학자가 나오는데요. 산림은 많은 생물과 미생물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요소가 모두 건전하고 이렇게 갱신이 될 때 자, 생물과 미생물의 조화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주장했고요. 그런 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을 향송림이다라고 표현하겠다. 자, 밀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시각을 우리가 하나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향송림은 일형 혼효림이 이제 혼효가 되어 있어야 향속적인 어떤 측면에서 바람직하겠죠. 자, 우리 교재가 외림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림. 자, 외림 작업. 자, 교림 작업을 공부했고요. 이제 외림 작업을 자, 공부할 시간인데요. 이런 외림 작업이다라고 할 때 외림 작업은 아무래도 절임 작업이다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활엽수에서요, 그죠? 자, 절임 작업이다 이렇게도 평가하고 활엽수에서 자, 이렇게 외림 작업이 나타나는데 주로 땔감을 연료림이죠. 주로 땔감을 생산할 목적으로 비교적 짧은 벌기령으로 개발하고 근주에서 나오는 맹아로서 갱신하는 것. 그래서 자, 근주에서 나오는 그죠? 자, 맹아로서 요게 이제 외림이죠. 맹아로서. 근주에서 나오는 맹아로서 갱신하는 방법. 맹아로서 갱신. 이것을 외림 작업. 자, 이렇게 표현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맹아는 이제 줄기에서 숨어 있어서 줄기에서 뿌리 내려서 줄기에서 다시 자라는, 그죠? 줄기에서 다시 자라는, 줄기가 다시 나와서, 자, 다시 수목으로 성장하는, 이것을 맹아라고 하죠, 맹아. 자, 그러니까, 뭐, 참나무, 오리나무, 뭐, 이런, 자, 물풀에, 이런 것들이 주간이 절단되었을 때 아래쪽에서 맹아가 잘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외림 작업으로서 갱신할 수가 있겠다. 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자, 우리 교재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외림 작업의 특성, 그죠? 261페이지에
자, 외림 작업의 특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외림 작업의 특성이 나오는데, 맹아가 줄기 안에 오랫동안 숨어서 잠자고 있던 눈이 나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고사함으로써 그들의 생활력을 회복해서, 자, 이런 맹아로서, 자, 갱신되는 것을 외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나무가 어릴수록 맹아 잘 발생하지만, 20, 30년생의 나무에서도 맹아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절단 이치는, 자, 이 맹아의 절단. 자, 절단 이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절단 이치는, 자, 대개 땅 표면에 가까울수록, 그죠? 자, 그래서, 좋아요. 땅 표면에 접근할수록, 절단면이, 그렇죠? 생장 기간 중에 좋고, 맹아가 형성할, 접근해서 절단할수록, 자, 맹아 형성에 바람직하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생장 기간 중에 자르면 맹아 형성에 매우 안 좋다. 자, 그리고요. 절단된 맹아는 바람이나 건조 영향을 받아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자, 근주맹아, 뿌리에서 발생한 맹아, 줄기 옆부분에 도달하는 것으로 세력이 강하고 좋은 생장을 보이므로, 자, 갱신상 주맹아의 성장이 좀 바람직한데, 자, 교재에서, 자, 절단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절단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뭐, 여기에 이제 지표면에서요. 자, 이렇게 절단하고 있네요. 여기 바람직합니다, 여기. 그죠? 절단면이 가까운 게, 땅 표면에 가까운 게. 그리고 뭐, 이런 모양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모양은 좀 안 좋아요. 여기에 물이 고이면 곤란해요. 그죠? 물이 고이면 곤란합니다. 뭐 이런 형태도 좀 별로 안 좋고요. 자, 그래서, 절단 이치가 땅 표면에 접근해 있고, 이렇게 절단하는 것이 물의 고임을 방지해서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물의, 자, 고임을 방지해서. 자, 그래서, 그림으로 외림 작업의 경우에, 자, 합리적인, 자, 절단 이치를 고르세요. 뭐 그런 그림이 나오면, 이런 어떤, 자, 내용을 고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자, 262페이지에 맹아의 종류. 자, 그 맹아의 종류에서요, 묘목, 어린 군주에서 나오는 맹아. 그죠? 묘목, 맹아. 자, 뭐 또 단면 맹아. 포도나무, 느릅나무, 노도밤나무, 이런 곳에서요, 그 숲피부와 목부 사이에서 켈러스 조직에 연유하는 부정화가 형성돼서, 자, 맹아가 발생하는 것을 단면 맹아. 자, 측면 맹아는요, 근주의 측면에서 나오죠. 자, 근주에서 측면에서 나오고, 그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AFG는 근맹아, 뿌리에서 나온 거고, 자, 뿌리 근처에서 나온 CE가, 자, 측면 맹아. 근데 이제 그 수피부와 목부 사이에서 나온, 자, BD가, 자, 단면 맹아. 이렇게 이제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맹아의 종류들이, 자,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지금, 요, 외림의 작업 방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외림의 벌채는 겨울이나 맹아가 잘 돋아날 수 있는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게 좋다. 자, 시기죠, 시기. 자, 작업, 시기. 자, 이른 봄, 그죠? 이른 봄에, 자, 바람직하다. 외림 작업은요. 자, 이른 봄에 실시하는 것이 좋고, 특히 여름에 벌채는 나무만의 저장 물질이 적을 때이므로 좋지 않다. 자, 맹아는 양성이므로 햇빛이 부족하면 좋은 발육을 나타내지 않는다. 좋은 햇볕을 받도록, 자, 해야 될 것이다. 외림 작업을 할 때. 그런 얘기죠. 자, 경사가 급한 북쪽면에서는 외림갱신의 성적이 좀 좋지 않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외림 작업의 우리 교재에서 장점과 단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263페이지에. 자, 그럼 이 외림 작업의 장점, 그죠?
자, 일단은 뭐, 이 외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땔감이죠. 자, 땔감이나 소경목을 생산하고자 할 때 알맞아요. 그러면 이게 땔감이나 소경목이니까 좋은 대경목, 목재로서 아주 좋은 대경목, 이게 아니고 소경목이니까 그렇다면 자본이 그렇게 또 많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자본이 적은 농가에서 자, 외림 작업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작업이 간단하고 갱신도 확실하며 단벌기 경영에 적합하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비용이 적게 들고 자본의 회수가 빠릅니다. 뭐 아무래도요. 자, 병충해 등 환경 인자에 대한 저항력이 비교적 크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자, 단위 면적당 유기물질의 연평균 생산량이 자, 최고치에 달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맹화 형태로 발전하기 때문에 모수의 형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단점으로는 대경목 생산, 큰 목재 생산이, 용재 생산이 곤란하다. 이런 작업으로는요, 외림 작업으로는 자, 큰 용재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자, 지력의 소모가 심해서 자, 심미적 가치가 낮다. 이런 외림 작업은 아무래도요, 뭐 대경목 생산, 그죠? 자, 그게 이제 좀 곤란하다. 큰 용재 생산이 곤란하다. 미관, 요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이 외림 작업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자, 또 산불 발생 위험성이 교림보다도 좀 높다. 이런 것들이 외림 작업의 단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요. 중림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림 작업이요. 그죠? 이렇게 중림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것은 이제, 큰 용재 생산의 교림과 땔감 생산의 외림과 이것을 함께 실시하는 거예요. 자, 용재 생산의 교림, 땔감 생산의 외림. 자,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이 작업을 중림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중림에서 용재 생산을 위한 것을 상목이라고 합니다. 상목. 이것은 용재 생산입니다. 자, 그리고요. 하목이라고 할 때는요. 땔감 생산에 이용됩니다. 하목은 땔감 생산. 이렇게 이제 용어 정리를 좀 하시고요. 자, 우리 교재 263페이지에 자, 맨 마지막에 상목은 침엽수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침엽수. 자, 하목은 활엽수가 자, 바람직하다. 이렇게 혼효림이 되게 되면요. 자, 지질에 좋은 영향도 미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장을 넘어갑니다. 뭐, 하목은 짧은 윤벌기로 개벌이 되고, 상목은 택벌식으로 벌채되고, 자, 그래서 여기는 개벌 형식을 취하고, 여기는 택벌 형식을 취하고, 이런 용어 정리만 좀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중림 작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하목은 비교적 내음성이 강한 수종이 좋고, 자, 하목은, 자, 햇빛에 별로 노출 안 돼도 잘 자라는, 자, 이러한 내음력이 강한 수종이 좋고, 상목은 지하고가 높고, 수감 밀도가 낮은, 자, 밤나무, 느릅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자, 우리 하목의 벌기는 대체로 10년, 20년입니다. 이 하목의 벌기. 10년에서 20년.
하목의 벌기는 10년에서 20년. 자, 상목의 벌기는 하목의 2, 4배. 상목의 벌기는 하목의 2, 4배가 바람직하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요. 자, 작업 방법의 3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적으로 소나무를 상목으로 하고요. 상수리나무와 같은 참나무를 하목으로 하는 습을 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 상목을 소나무로 하고 하목을 참나무로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숲을 흔히 볼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5쪽에 보니까요, 중림작업의 장단점이 나와요. 장점으로는, 자, 상목은 여기저기 산재해 있으나 하목은 벌채된 뒤에 쉽게 울피하여 임지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목과 하목이 어우러져서요, 서로의 장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상목은 수강량이 많아서 좋은 성장을 하게 되더라. 조림 비용이 일반 교림 작업보다 적게 들더라. 벌채로 잔존인목에 주는 피해가 적더라. 자, 뭐 이렇게 상목과 저 하목의 혼혈임으로 하게 됐을 때 각종 피해에 대한 저항력이 크더라. 자, 상목으로부터 천연 하중갱신이 가능하다. 상목에서 자, 중자가 내려서, 그죠? 뭐 이렇게 천연 하중이죠. 그래서 갱신될 수도 있고요. 심리적 가치도 높더라. 그렇죠? 자, 아무래도 그 적은 면적의 임지에서 적은 비용으로 용재와 연료 생산이 가능하니까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농가 생산의 경영림으로 적당하다. 자,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점이 있고, 그죠? 중립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 자, 이걸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요. 장점으로는 상목에서 좋은 용재 생산이 가능하고요. 자, 하목에서 땔감 생산이 가능하니까 양수겹장으로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자, 하목은 임지보호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이것은 좋은 용재 생산에 바람직하고요. 이렇게 어우러지다 보니까 미관적으로도 뛰어나고요. 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나 단점으로 보니까, 자, 이 경우에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좀 잘 뛰어나야 상목과 하목의 어울림을 잘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좋은 상목의 목재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죠? 상목을 너무 발달시키면 하목이 피음, 그죠? 피합되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자, 이런 것이 우리가 보는 장단점에 속하겠습니다. 중림 작업이 나옵니다. 뭐 사실 중림 작업은 좀 간단하게 개념만 좀 정리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리 교재 중림 작업은 특수한 작업종이에요. 자, 일반 수목과 달리 짧은 기간 안에 수확이 있으므로 농가의 부업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뭐 중림으로 이렇게 했을 때요, 비 한 번 내리면 그 죽순 자라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쑥쑥 자라죠, 봄에. 그죠?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수확이 있을 수 있죠. 요새 뭐 그 건강식으로 죽순대가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죠? 자, 맹종죽은요, 따뜻한 곳을 좋아하고 봄에 죽순이 올라오는데, 자, 맛이 좋죠. 자,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한, 자, 대나무 양식. 자, 참대, 왕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요한 죽종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시면, 자, 참대를 고죽이라고도 한다. 솜대. 추위에 견디는 힘이 참대보다 더 강하다. 죽피는 엷은 붉은색으로 반점이 없다. 자,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중림의 번식 재료에서 모죽. 자, 모죽은 지조가 붙어 있는
죽간과 지하경을 굴치한 겁니다. 자, 모죽이 아니라 모주예요. 모주는 목 안의 길을 20cm 정도 해서 가지를 붙이지 않아요. 자, 모죽과 모주는 이렇게 자, 가지를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예요. 그죠? 자, 그렇게 가지를 안 붙였기 때문에 음반이 편하고요. 그죠? 자, 중묘. 중묘는 지하경을 굴치하여 포지에 심고 1년간 양성한 묘목으로 중림조성을 한 자, 재료로 쓰게 되는데 이것을 지하경묘라고도 합니다. 자, 지하경은 번식 재료로 지하경을 50cm 길이로 굴치한 것을 말한다. 자, 재배적지 뭐 이런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268쪽에 파종조림이 나옵니다. 파종조림은요, 조림할 땅에 종자를 직접 뿌리는 거죠. 그죠? 자, 파종조림. 말 그대로 이제 파종하는 거죠. 파종조림. 조림할 곳에 종자를 직접 뿌리는 조림법. 자, 그래서 작업종의 하나로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작업종의 하나는 아니고요. 갱신의 하나의 수단입니다. 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일단 뭐 뿌려서 하는 거니까 자, 사람이 뿌리면 인공갱신이고, 자, 자연 낙하된 것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천연갱신이 되는데 파종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람이 하는 거라고 봐야죠. 자, 그래서 물목의 양성이 필요가 없고 노력이 적게 될 뿐만 아니라 이식 작업이 생략되므로 어린 나무는 발화할 때부터 조림지의 토양 상태와 기상 조건에 익숙해서 갱신에 성공한 확률이 좀 높죠. 자, 그런 것이 파종조림이다. 자,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뭐, 그 개념 정도. 자, 우리는 뭐, 사실요, 뭐, 파종의 방법에 흩어뿌림, 줄뿌림, 뭐,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이번 강에서요, 자, 택벌을 출발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 택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만 수형을 유지하는 거죠. 수형을 유지해서, 수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그 벌채목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그게 적정해야 되고요. 자, 이 벌채목이 부적정하다 그러면, 절단해야 될 중소경만을 절단하는 게 아니라 남아야 될 대국목, 일단 필요한 것까지 절단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수형도 깨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 택벌을 할 때, 윤벌기는 보통 100년인데, 회기년은 10년이다. 그죠? 자, 택벌의 장점으로는 수간이 울패가, 수형이 유지가 되니까요. 수간의 울패가 있고요. 수간이 울패되니까 임지보호나 치수보호의 강점을 갖고 있고요. 병충해에 강하다. 이렇게 평가하죠. 자, 습기를 유지하니까 화재에도 자, 이 택벌은 강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음수의 갱신이 잘 되게 되겠죠. 아무래도 이 택벌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형이 유지되니까 자, 나무의 그늘에 강한 음수 이런 것들이 갱신이 잘 될 것이다. 그런 수형을 유지하니까 아름다운 미관을 유지할 것이고요. 자, 성숙면은 또 일광을 많이 받게 되니까 결실이 촉진되는, 결실이 좋은 측면도 나타나게 되더라. 그러나 이제 단점도 있죠. 뭐 고도의 기술을 요하니까,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는 것은 비용과 노력, 그렇죠. 또 이 택벌 작업 시 어린 나무가 좀 피해 입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예림 작업이 있는데 절임 작업이죠. 한렵수의 경우에요. 근주에서 나오는 맹아로서 갱신하는 거죠. 예림 작업은 큰 용재 생산할 수가 없죠. 미관적으로도 좀 좋지 못하죠. 화재에도 노출될 소지가 있죠. 일단은 뭐 절단 위치를 땅표면에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중에 이런 절단면이 바람직하고요. 지표에 바짝 붙여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것은 자, 물의 어떤 측면이죠.
물이 고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에림 작업을 할 때 언제가 바람직한가? 이른봄이 바람직하다. 이른봄이 바람직하다. 자, 우리가 이제 중림 작업을 한다라고 할 때요. 뭐 중림은 교림과 에림을 이제 혼재하는 거죠. 자, 상목은 용재 생산이 목적인데 침엽수 이것은 택벌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하고요. 하목은 땔감 생산의 활엽수를 자, 이 경우에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목은 간벌 형식으로 그죠? 개벌 형식으로 벌기는 10에서 20년. 상목은 하목의 벌기에 하목 벌기에 2에서 4배. 이게 바람직하다. 상목은 자, 우리가 소나무, 하목은 참나무로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보통적이다. 자, 그런 얘기죠. 장점으로는 상목, 하목이 어우러져서 하목으로서 토지 지질 보호에 바람직하고요. 상목은 용재 생산이 자, 활달하게 되고요. 어우러지니까 미관도 좋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어떤 현상, 자, 내용들을 자, 공부했고요. 자, 이번 강에서 여기서 마치고요. 자, 우리, 자, 요 조리막, 용어들이 조금 낯설고 공부하기 좀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애정을 가지시고 자꾸 반복하면 좋은 점수가 보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